먼저 거창으로 갑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사람들의 가장 큰 바람, 바로 건강. 하지만 2014년 기준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상황. 그래서 거창군 보건소가 시행하는 스마트한 사업 소식 전해드립니다. 거창군 보건소 치매사업 담당자 이채경입니다. 거창군은 올해부터 치매 어르신 뇌감지기 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지 기능에 저하된 어르신이 길을 배회하거나 실종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효율적으로 수색을 할 수 있어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귀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어르신의 위치 정보가 수신되어 가족은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SOS 긴급 요청 기능이 있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르신에게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원 신청은 보건소에 12일부터 16일까지 하시면 되고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 방문보건 담당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둔 거창구민 여러분, 이번 사업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하동입니다. 암행어사 출동! 하동에 암행어사가 출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동군 기획감사실 이영화입니다. 하동군에서는 민관 감찰 네트워크 측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최우수 하동 구현을 위한 하동군 민간 암행의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091 현재 주민등록이 관내에 등록되어 있고 청렴 결백하며 거주지 읍면 실정에 밝은 사람으로 인터넷 활용과 이메일 활용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막과 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 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민관합동 감찰 네트워크를 통해 하동군이 밝은 미래와 희망찬 하동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네. 두 가지 소식 살펴봤는데 거창군에서 치매 어르신들 이 배회 감지기 지원 신청 소식까지 봤는데 글쎄요, 치매가 사실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받는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거창군뿐만 아니라 좀 다른 지역으로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거창군 소식이었어요. 네, OECD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특히 치매 인구는 2010년에 1%에서 2050년에는 6%로 6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는데요. 사회적 비용만도 43조 2천억 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미 선진국에서는 치매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가 지금 정착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령사회에 걸맞은 의료제도의 어떤 변화, 좀 시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치매 예산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치매 환자의 수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네방네 빅뉴스에서도 치매 어르신을 찾는다는 내용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사회적인 문제지만 그 문제를 지역, 동네방네 빅뉴스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방네 빅뉴스가 필요한 거고 또 동네방네 빅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직 비리를 뿌리뽑고 또 청렴한 공무원상을 바라는 하동 구민들의 어떻게 보면 염원이 담겨 있죠. 민간 암행어사 모집 소식, 그 결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최영화 씨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100년의 유산팀과 동네방네 빅뉴스 팀이 공동으로 만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Right now. 어떤 소식일까요? 나는 소고기다.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내지르는 나는 소고기다. 비싸도 너무 비싼 나.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삼키며 말한다. 오랜만에 기름칠 제대로 했네. 의미 있는 자리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
지금부터 나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양보했어. 달아낸 것. 보통 이쪽에서 많이 식사를 많이 들어보던 했었어요. 말씀인데요. 여기 자주 왔지요. 자주 와가지고 즐겨 먹고 했는데 주인 할머님의 그 좀 까탈스러운 성격에 많이 먹으면 양을 더 안 줍니다. 어느 정도 먹으면 난 그 정도 드시고 가시라 할 정도로. 그렇다. 나는 바로 이곳에서 1920년부터 구워졌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는 없다. 철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철거 대상인데 우리가 조금 내부 좀 보고 조금 철거를 중지시키나. 그 건물이 철거가 안 되면은 광장 조성이 안 됩니다. 보존 활용을 통해서 역사적인 건물을 활용하는 복원을 해야 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가치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네방네 빅뉴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창원시 마산아포구 오동동입니다. 저곳이 이 오동동 오랜 역사적 현장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저기 기아집 쪽이에요? 저 기아집. 예. 저 집이 지금 이미 보상 절차가 끝나고 철거 일보 직전입니다. 영업은 벌써 한두 달 전에 영업을 중단하고 이 지역에 그 오동동 광장 조성하는 것이 돼야 오동동의 역사를 품은 광장으로. 오래된 한 건물을 두고 창원시와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제작진은 두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심부 내에 열린 공간이 부족하고 그 사람들이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집회와 뭐 문화 행사 등 이런 걸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근데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철거가 안 되면은 광장 조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철거를 했을 때는 다시 그걸 복원을 해야 될 정도의 재원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복원을 해야 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가치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제일집이 그 건물 연령이 한 8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내부로 가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창살이니 창문이 안에 실내가. 이게 한옥과 일본 주택이 절충된 아주 독특한 양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고. 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정도의 아주 중요도가 높은 이런 건물이라 그러면은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보존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건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또 그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뭐 한 80년 정도 됐다 그러지만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 차이가 있군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기와 지붕이 좀 범상치 않습니다. 용마루라든가. 고깃집이네요, 고깃집. 그렇습니다. 양보 있어요. 이게 원래 대문이고요. 그렇습니다. 오. 야. 집이 아주 소진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마당에서 보면은 덩그랗게 이제 올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이 지어지던 당시의 마루가 그대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천정이라든가, 뭐 문양 이게 다 일본 전통 주택 그대로입니다. 주방입니다. 이게 다 일제시대 때의 이런 무늬 자체가 이게 아주 오래된 거죠. 이것도 이걸 지금 부엌으로 이렇게 달아낸 창호라든가 천정이라든가 방과 방의 칸막이라든가 그야말로 1930년대 일본식 주택의 전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보존의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이 지역에 또 향수가 남아있고 광장하고 어울려서 제대로 모양을 잡는다면
그보다 더 바람한 게 없겠죠. 예. 평행선을 달리듯 접점을 찾지 못하는 창원시와 시민단체. 좀 더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그래서 준비한 긴급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 본체만 딱 보존한 경우에는 면적이 한 20평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본체만 오픈해서 이제 휴게소로 쓰고 지금 이제 문제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건데 주차장 진출입구가 지하 주차장 입구가 됩니다. 저 램프 부분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완전 그 골목 아니던데요? 예, 골목으로 이제 차가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도로로는 그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 출입구를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여론들이 생기면 도면은 뭐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막판에 그 설계 도면 수정하는 경우가 뭐 드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그 자리를 주요 시설 지하 주차장 램프 부분이고 그걸 아주 중요하게 봐서 보존을 한다 그러면은 기본 설계부터 전부 틀어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만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 행정적인 그 기간과 비용 이런 걸 부담하면서 보존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문화유산이라 그런 것은 모든 것을 다 보존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보존해서 그 공원 가운데 그런 볼거리가 있고 그 스토리텔링이니까 그 옛날에 그 오동동 역사와 이 건물 역사와 같이 맞먹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보존함으로 해서 우리 그 시민들이나 또 외지에서 오보면은 그런 좋은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데는 우리 마상하고 거의 같은 계양지인데 우리같이 이런 자리가 없어도 복원을 해가지고 군산이 관광 자원화가 돼가지고 일본 관광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산도 그런 자원들로 자꾸 지금 손실되기 전에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보존을 해서 좀 관광 자원을 하면 좋겠나 그런 지금. 오동동 광장 조성을 역사가 없는 그냥 어디서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조경과 무대 설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밋밋한 게 되는데 만약 저게 보존된다면 이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휴게소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광 가이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구태여 돈 들여서 지을 것이 아니고 있는 건물을 역사적인 건물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전통 보존회 측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가 있다면 철거 과정에 이제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사용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철거를 해서 원한다 그러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섹다 조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물 전체를 어차피 그 자리가 이제 터파리를 해가지고 땅을 파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존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건물을 그대로 놔놓고는 주변을 땅을 파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마산 근대문화 유산. 새해를 맞아 100년의 유산팀과 동네방네 빅뉴스 팀이 긴급 공조해 만든 오늘 방송. 100년의 유산이 강조했던 건 근대무산의 유산 발굴과 보존이었습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엔 마산 오동동에 오래된 기와집이 있습니다. 철거 직전의 기와집.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